종목들의 계급 전쟁, 흑백 주식을 시작합니다. 진행의 양명지입니다. 오늘 시장의 경계감이 굉장히 짙습니다. 주요 이벤트들을 앞둔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방향을 잡지 못하다가 오후 들어서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장 마감 전에 낙폭을 줄이더니 상승으로 돌려서 마감을 했죠. 매크로 이벤트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 큰 부담을 줬던 이 미국의 국채금리 그리고 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 밤 공개되는 미국의 PC 물가 지표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인 만큼 물가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겠는데요. 또 금요일에는 케빈 허시 의장이 이끄는 첫 번째 잭슨홀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또 내일 한국은행의 금통위도 예정되어 있고요. 금리 동결이 우세한 가운데 이제 시장이 주목하는 건 FOMC와 마찬가지로 금통위원들의 이 점도표가 되겠죠. 향후 금리 방향성에 또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겠고요. 반도체주에 힘을 실어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까지 우리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며 내일 새벽에 발표가 나올 예정이니까 이런 굵직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우리는 어떤 한 주의 투자 계획과 방향성을 빠르게 짚어봐야 하는지 오늘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전문가는 이은복 전문가님입니다. 잠시 후에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먼저 오늘 캐스터와 함께 시황 레시피 알아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캐스터 마은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와 필라델피아 지수가 모두 급등하고 미국 국채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미국 시장에는 안정화가 됐죠. 하지만 이 온기가 우리 시장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보합권에서 마무리했는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 시장 모두 하락 출발했는데요. 코스피 지수 오늘 0.97% 상승한 6,808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가 바로 방향을 바꾸며 상승 전환에 성공했으나 등락을 반복한 하루였습니다. 6,704포인트까지 밀려났던 코스피가 장중 최고점으로 6,887포인트를 찍기도 했는데요. 장 마감정 상승폭을 내주며 조금 낮춰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0.03% 내린 826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장중 대부분 파란불을 켜다가 장 마감정 반등에 성공하나 했으나 아쉽게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코스닥의 관망세가 짙은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을 이끈 건 바로 기관이었습니다. 기관이 7천억 원 넘게 사들였는데요. 기관이 가장 많이 남은 3개 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였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 매도 포지션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1,000억 원 넘게 팔아내는데요. 오전에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순매도하다가 오후에 들어서면서 매수로 전환하긴 했으나 덜었던 물량만큼 채우진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물량을 덜어냈고 삼성전기와 HD 현대중공업을 담았습니다. 개인도 오늘 2조 원 넘게 매도했지만 외국인들이 덜어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담아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보여줬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18억 원, 1,052억 원 팔아냈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덜어낸 건 대한광통신, 기관은 알테오젠이었습니다. 개인은 2천억 원 가까이 사들였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택한 건 바로 에코프로비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주 3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전자가 최대 11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 계획을 내놓았죠. 이 덕분에 삼성전자 지분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등 주요 계열사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물산은 관계사로부터 받은 배당 수입의 최대 70%를 주주에게 배당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확대가 삼성물산의 자체 배당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오늘 8.6% 상승한 30만 9,5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대우건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해를 포함해 휴전 합의가 이뤄졌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이로 인해 재건 기대감까지 형성되면서 건설주들이 오늘 강세 보여줬습니다.
또한 대우건설은 미국에서 열린 어워즈에서 4개 작품을 파이널리스트에 올리고 대규모 해외 수주 기대와 주택 원가율 개선도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오늘 건설주 중 대우건설이 가장 큰 상승률 보여줬는데요. 대우건설 오늘 8.4% 상승한 19,1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한국전력입니다. 미국 정부가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를 제한했다는 소식에 원전 수출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원전 관련주들도 강세 보여줬습니다. 한국전력은 한국 수력 원자력과 함께 지난해 1월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1기 수출 때마다 1조 원이 넘는 로열티와 용역 구매를 제공하였고 유럽 등 선진 시장 독자 진출을 사실상 제한하는 내용의 장기 합의문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한국전력 오늘 6.42% 상승한 34,8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27일 새벽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도 하루 앞두며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런 빅이벤트들에 주목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마은채였습니다. 오늘의 백주식이 내일은 흑주식, 오늘의 흑주식이 내일은 백주식, 일주일 뒤에는 다이아몬드 골드 주식까지 될 수 있는데요. 복잡하고 이슈가 많은 시장 속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시장의 흑과 백을 가려줄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윤복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2주 만에 뵈니까 정말 더 반가운 기분인데요. 네, 오늘 시장 보시면요. 경계감이 상당히 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이 시장의 경계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 경계감도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이제 9시에서 10시 정도에 발표가 되는 PC 7월달 물가지표 발표까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 좀 관망세가 짙어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행히도 미국 시장에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강하게 반등세가 나와준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며칠 동안 이 미국 시장의 반도체 섹터가 조금 하락세를 걷다가 엔비디아가 강하게 반등 나와주면서 오늘 반도체 섹터가 그나마 훈풍이 불어졌는데 그게 아무래도 오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장 초반에는 조금 힘이 약했지만 그래도 강하게 좀 장 후반에는 좀 반등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국 시장 체크 한번 먼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무난한 흐름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저희 국내 증시에서는 일단 27,000포인트 여기 저항 맞고 지금 이 저항 라인을 좀 돌파해주고 못하고 그다음에 추세가 하락 추세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 추세에서 이 상승 추세로 변환할 수 있는 시장의 강력한 모멘텀이 부재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이제 낙폭이 좀 과해졌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거에 좀 포커스를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잘 아실 거고 앵커님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뭐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잘 나오는 건 기정사실화가 됐지만 이제 많은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바라보시는 거는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목표 가이던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금 심도 있게 체크하고 있어서
실적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후에 약간 약세 흐름이 나오는 흐름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는데 그때가 오히려 저는 이 반도체 섹터를 좀 긍정적인 매수의 기회라고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밤 이제 새벽 6시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고 이제 프리장에서 흐름 강하게 좀 연출되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자체가 이제는 오늘 기점으로 어떻게 좀 반등세가 나올지 한번 체크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국내 증시는 그래도 이제 7월 달은 굉장히 좀 힘든 한 달이었습니다. 이거 6월 달에 올렸던 부분을 다 낙폭이 좀 과해졌었지만 다행히도 이제 5,200포인트 지지 부분에서 강하게 반등세가 나와줬던 것을 봤을 때는 이 하락 추세에서 이제 하락 추세 저항 라인 있지 않습니까? 이 하락 추세 저항 라인을 돌파했다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항 라인 5,200포인트 지지 부분 반등해줬고 그다음에 노란색 선 보이시죠? 이것도 22 이동평균선까지 돌파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22 이동평균선이 지지 라인으로 지금 잘 작용이 되고 있으면서 현재 자리에서 또 추세가 상승 추세로 좀 전환되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물가 지표랑 그다음에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미국이랑 이란도 지금 뭐 호전되고 있다고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주고 있고 그리고 유가도 그렇기 때문에 유가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도 하락을 하면서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국내 증시에서도 긍정적인 영향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현재 자리에서 이제 국장이 하락세로 전환보다는 그래도 이제는 다시 한번 충분히 낙폭을 좀 반등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는 시장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낙폭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반등 시장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 쪽이 그나마 그래도 이제 지난 코스피보다는 낙폭이 더 과했기 때문에 반등도 좀 더 과하게 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제 국제 유가 하락 또 금리 하락에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또 미국과 이란의 이 종전 합의 보도설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증시 반등할 이유가 적잖아 보여요. 그렇지만 네. 이 외국인의 강력한 매도세가 계속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일단은 이번에 미국이랑 이란이 그 종전 얘기가 나온 게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혹시? 그 러시아 통신 이제 러시아 이제 거기서 나왔는데 미국이랑 이란은 얘기가 이렇게 크게 나오지 않고 이제 러시아 측에서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종전이 이렇게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종전이 확실시가 한다는 것을 어디에 초점 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발언도 없고 이란 측에서도 전혀 얘기가 되지 않고 있고 러시아 측에서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개선은 되지 않고 있고 그 외국인이 이게 이탈했다고 해서 미국 시장이 조금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이탈한 것뿐이지 이제 미국 시장에 오히려 오늘 반등세가 나와줘서 미국 시장의 수급이 좀 이동되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서 이탈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판단까지 내려주셨는데 전문가님 이전까지는 외국인 상대로 또 네.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붙었잖아요. 오늘은 네. 또 개인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거래소 네. 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도는 어떻게 보시나요? 외국인의 기관의 동반 매도는 이게 솔직히 이제 개인이 일단 받쳐줄 수는 없는 저 네. 캐파기도 하고 굉장히 악재죠. 하지만 이 외국인의 기관의 동반 매도가 오늘 하루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국내 증시에서는 빈번한 일이고요. 최근에 시장이 좋았을 때는 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력하게 좀 들어왔지만 이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는 이제 당연하게 이제 무덤덤하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매도하고 기관이 연속적으로 매도하면은 그게 큰 문제가 되겠지만 연속성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살 때도 있고 팔 때도 있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계속 주식을 매일 매수하지는 않는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수급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는 좀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너무 부정적이게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은 항상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오늘의 수급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자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의 이 잠잠한 시장의 상황이 네. 단순히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전 경계감으로 우리는 이해해봐도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도 마찬가지. 글로벌 증시가 지금 초점을 지금 포커스를 좀 잡고 있는 게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7월달 물가지표 발표까지 대기하고 있어서 이게 그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를 좀 이끌거나 내리거나 약간 이렇게 하는 중요한 키포인트로 좀 연결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이제 좀 아무래도 관망세가 우리나라 국민 이제 시장 참여자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약간 좀 관망세가 좀 짙어지는 시장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업계에 워낙 중요한 이 대장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 네. 사실 네. 오후 2시에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를 진행했잖아요. 네. 저는 이게 약간 현대차 주가의 상승의 트리거가 될 줄 알고 있었거든요. 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오늘 뭐 3%대 가까이 밀리게 됐어요. 네. 엔비디아 실발 후에도 이렇게 같은 상황이 연출될까요? 일단은 현대차에 대해서 짧게 네.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현대차가 오늘 좀 이제 한 3%대 떨어졌고 오늘 현대모비스가 막 마이너스 한 8%, 막 현대오토에버도 거의 장중에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졌었던 게 일단은 이번에 그 인베스터 데이가 굉장히 많은 실망을 했더라고요. 예, 시장 참여자분들이. 근데 실망을 해도 안 해도 일단 오늘 이제 발표가 났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해석하시면 약간 재료 소멸이라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재료 소멸보다도 약간 실망 매물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현대차 또 관련으로 보자고 하면은 자동차도 있지만 로봇도 크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대차가 그나마 다행인 건 마이너스 3%대에 마무리가 됐고, 현대모비스랑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뭐 현대오토에버는 물론 자율주행도 편입이 되어 있지만 최근에 시세가 많이 갔던 이유로 봤을 때는 로봇 섹터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강세 흐름이 나와줬었습니다. 근데 로봇이 최근에 강세 흐름 나와줬었다가 이제 시세가 잘 맞게 상승폭이 굉장히 확대가 됐었는데, 이번에 약간 인베스터데이 실망 매물 플러스 로봇 섹터가 오늘 전체적으로 좀 약세 흐름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낙폭이 좀 더 확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현대차랑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연관이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면 초점을 둬야 될 거는 물론 뭐 엔비디아, 뭐 삼성전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다른 반도체 섹터를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 현대차랑도 물론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한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LG전자가 가거나 네이버가 가거나 그런 상황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들, 반도체 섹터, HBM 쪽이나 아니면 뭐 D램 쪽 이쪽을 좀 더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를 뒤로 할 때 실망 매물이 출회되면서 오늘 현대차가 3% 가까이 밀렸는데요. 현대오토에버 같은 이 현대차 그룹주 내에 있는 종목들보다 몸집이 크기 때문에 그동안 강하게 오른 것도 없어서 그렇게 강하게 떨어지지는 않았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제 반도체 다음으로 이제 코스닥이 반등할 때 크게 오를 것이다라고 본 만큼 그 다음 주도주는 어떤 주인공이 될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3스타 레시피를 통해서 다음 주도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시장을 보고 좀 주목받았던 섹터를 통해서 재료를 담아봤는데요. 네. 오늘의 재료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원전, 재건, 반도체, AI가 되겠는데요. 오늘 좀 어떤 재료를 담아서 요리를 해볼까요? 일단 원전은 어제부터 이제 계속 잘 가고 있죠. 네, 일단 원전도 좋고요. 그리고 재건. 이거 재건이 좀 일단 이거 좀 재건에 대해서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할 말이 조금 있습니다. 예, 재건도 굉장히 많은 섹터군이 있지만 좀 리스크가 좀 큰 섹터긴 맞거든요. 솔직히 네. 말씀드려가지고 오늘 그래서 재건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는 저는 계속해서 반도체를 좀 밀고 있는 남자로서 네. 반도체 전망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AI 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아무래도 저는 AI 쪽이 시장에 굉장히 좀 큰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국내 증시에서 AI 쪽 모멘텀은 이제 반도체 이제 제작하는 반도체 말고는 국내 기업의 AI 쪽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조금 어둡다. 저는 좀 전망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AI 쪽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이제 미국 쪽이나 이쪽 요즘 중국도 좀 핫하고 그런 네. 것처럼 다른 글로벌 증시에서 워낙 쟁쟁한 기업들이 있고 국내 기업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명함을 내기에 조금 힘이 약하다는 게 좀 아쉽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주식을 네. 이제 산다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AI 쪽은 좀 제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국내 AI 쪽은 아직 지켜볼 때가 아니기 때문에 원전과 재건 또 반도체를 가지고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가 되겠는데요. 원전입니다. 어제부터 해서 오늘 시장까지도 굉장히 뜨겁게 날아오르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도 지금이 매수의 적기다라는 리포트가 많이들 나오고 있어요. 네. 이 말이 맞는 걸까요, 전문가님? 지금 매수에 적힐 수도 있긴 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하나 조금 우려할 수가 있는 게 네. 뭐냐면은 정부에서도 공식 발표한 게 미국이랑 이제 지금 이제 원래 원전이 잘 갔던 이유가 미국이랑 이제 협력을 통해서 원전을 지금 짓는다 이런 뉴스가 기사가 났는데 그게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면서 네. 와 이거 원전 또 끝나지 않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더 잘 갔죠. 이게 네. 바로 뭐 이제 다른 종목들 때문에 한전기술 웨스팅하우스 같은 부분도 있고 이러면서 원전 섹터를 종목들을 한번 지켜보시면은 최근에 낙폭이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이제 로봇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낙폭이 컸던 종목이었다가 이번에 시세 수급 한 번에 몰려들면서 팍 튀어오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런 것처럼 로봇도 단기간 안에 급등했던 것처럼 원전도 약간 소외됐던 섹터였기 때문에 이번에 수급이 확실히 몰려들어서 충분히 큰 상방으로 좀 열려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보실 수도 있고 짧게 보셔도 좋을 것 같은 섹터군이 그나마 저는 원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동안 워낙 소외되었기 때문에 한번 시세를 받았을 때 튀어오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이 보시기엔 조방원 중에서 원전이 가장 먼저 앞서간다고 보시나요? 솔직히 저는 네. 줄임말 써서 갑자기 깜짝 놀랐는데 네. 조선 방산 원전이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는 이제 원전은 그 조방원 중에서 원전은 네. 아직 아니고 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나마 방산 섹터를 방산이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체크하고 있는데 음. 지금 소외됐잖아요. 방산 네. 섹터도 다시 한번 또 수혜를 크게 받을 날이 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방산 같은 경우는 네. 진짜 이거 실제로 수익이 엄청납니다. 네, 수주도 방산이요? 계속해서 방산 섹터에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방산 섹터는 오늘 근데 얘기가 조금 오늘 방산 근데 왜 안 들고 와주셨나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 종목을 가져가야지. 방산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 자리는 조금 아직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수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쪽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세가 나왔고 원전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세가 나왔고 근데 방산은 지금 들어올 수 있는 모멘텀이 약간 부재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산을 그래서 제외하고 방산도 충분히 주도 섹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국내 조방원 중에서는 당연히 전 방산을 좀 1등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조방원 중에서 방산이 1등이라고 생각하신 만큼 커뮤니티방 흑백 키친 내에 입장하시면 방산 이 시세 분출해 낼 때 또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세워주시는 거죠? 당연하죠. 지금 소외됐을 때 미리 이제 주차를 한다는 표현이에요. 네. 미리 주차를 해놓을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방산 섹터 궁금하신 분들도 저희 커뮤니티방에 공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소외되었을 때 진입해 보자는 전략이 타이밍이 주식시장에선 가장 중요한 만큼 흑백 키친 내에 입장하셔서 소외된 종목들 어떤 종목이 좀 튀어오를 수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은 먼저 원전을 한번 알아보고 가야겠죠. 원전 내에서도 소형 모듈 이쪽 원전을 항상 얘기를 해주신 만큼 오늘도 그 모멘텀일까요? 네, 맞습니다. SMR 소형 모듈 원전이 그나마 원전 섹터에서 굉장히 좀 많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원전 섹터에서 분류할 게 별로 없는데 소형 모듈 원전이 아무래도 이제 미래의 핵심 기술, 전망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저도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전망 자체도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미국 시장으로도 체크해 봤을 때 원전 섹터 관련 종목도 많지만 SMR 소형 모듈 원전이 꼭 껴져 있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미국의 빌 게이츠 아시죠? 빌 게이츠. 빌 네. 게이츠도 이제 테라파워를 이제 지금 만들게 되면서 테라파워도 SMR 그리고 미국 웨스팅하우스도 마찬가지고 거의 미국에서 시세가 굉장히 급등해서 나오고 있는 섹터군 중 하나가 바로 이 SMR 섹터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SMR 섹터도 굉장히 많아서 제가 봤을 때는 뭐 SMR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목은 솔직히 말해서 크게
없긴 합니다만 그 SMR 제작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기술력이나 아니면 뭐 제품, 뭐 부품들 이런 거를 납품하는 회사들도 좀 긍정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지만 그 회사들의 기업들의 이제 지금 힘은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봐서 그냥 원전 섹터는 그냥 전체적으로 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한해서만요. 네. 네, 국내 원전 섹터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 아주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원전 내에서 가장 최선호주는 어떤 종목이 될까요? 그 종목은 저희 제가 봤을 때는 공개해 이제 주시죠. 한전 기다리고 기술, 있습니다. 네, 한전 기술이지 않을까. 한전 기술이요. 한전 기술 근데 어제 제가 거래량을 보고 정말 놀랐거든요. 네. 너무 거래량이 폭발해서 놀랐는데 오늘까지도 그 거래량을 이겨버리더라고요. 네. 지금 진입해도 되는 걸지 상당히 부담감이 가는 자리인 것도 맞고 네.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한전 기술, 그러니까 원전 쪽 섹터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차트적으로도 좀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게 일단 최근 시세 보시면은 이거 보이는 것처럼 계속 원전 섹터가 소외를 굉장히 오랫동안 받았어요. 거의 4월에서 5월 국내 증시가 좀 한창 강세일 때도 약세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락 추세에 저항 부근을 돌파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소외받았던 сек터 부분이 순환매가 요즘 최근 시장에서 빠르게 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어 갔었거든요. 네. 그 국내 증시. 근데 이 반도체가 약간 좀 힘 빠지면서 하락세로 전환을 했고요. 그러면서 수급이 좀 몰려들 만한 이제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소외됐던 섹터군에서 빠르게 종목 집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이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시장에서 모멘텀도 굉장히 좋게 갔습니다. 좋고요. 그리고 미국이랑도 협력 이슈 때문에 굉장히 좀 강세 흐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하락 추세 저항 부분까지 돌파를 하면서 상방으로 크게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224일선에서 저항은 맞았지만 그래도 현재 자리에서 바로 진입은 저도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지금 그것보다는 여기 지금 볼린저 밴드 상한선 풀리고 22 이동평균선 지지까지 내려오면은 괜찮은 타점이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는데 정확한 타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공방에서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워낙 전망이 좋은 건 알겠으나 이렇게 너무 크게 오를 때 따라붙지 마시고 눌림목이 나올 때 전문가님이 실시간으로 바로 대응 전략 세워주실 예정이니까요. 흑백 키친 내에 입장하셔서 그때 맞게끔 전략 세워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재료는 재건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종전설이 나올 때마다 원전과 같이 오르는 섹터가 재건이잖아요. 네. 우리는 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설만으로 이 재건 쪽을 좀 지켜보는 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재건도 섹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옛날에 이제 종전 합의한다 했을 때는 뭐 농기구 관련 종목들도 움직였었고 재건을 하면은 뭐 건설주들이 또 올라간 적도 있었고 계속해서 그 섹터 안에서 또 굉장히 오름폭이 맨날 달라지거든요.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재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러시아 매체에서 미국이랑 지금 이란이랑 전쟁 종전한다는 이런 뉴스를 냈어요. 이게 솔직히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정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재건 섹터 굉장히 강세 흐름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도 오늘 수급이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섹터의 수급이 굉장히 빨리 몰려들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재건이었는데 그러면은 재건 종목들 잘못 물리면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종목군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또 미국이 이란 전쟁 나면은 막 마이너스 10%에서 20%까지 하방 압력이 좀 가해질 수 있는 리스크가 큽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전진건설 로봇이라고 아시죠? 전진건설 로봇. 네. 이런 종목들도 특징적으로 이제 낙폭이 커질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건설 쪽 섹터를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게 오늘 제가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 건설주인데 원전이랑도 또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또 앞서서 원전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봤을 때 건설 쪽 종목 중에 하나가 대우건설이 네. 대우건설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더블 모멘텀이거든요. 지금 원전도 있고 그리고 재건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재건이 만약에 종전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좀 높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리고 오. 하방을 좀 방어해주고 시장의 지금 주도 섹터를 두 가지나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전망도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우건설 이 재건 모멘텀뿐만 아니라 재건은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뭐 따라 붙기 힘들지만 그래도 원전 모멘텀까지 함께 붙어서 단단한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고점 대비 근데 상당히 많이 빠졌었잖아요. 9월에도 10월에도 반등을 쭉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원전 모멘텀이 이게 단발성으로 끝날 재건이잖아요. 네. 제가 잠시 착각했는데 재건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이랑 이란은 네. 저 종전은 이제 곧 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왜냐하면 이게 미국 측에서도 큰 피해를 입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같은 좀 전면전 전쟁이 아닌 것만큼 지금 미국이랑 이란도 좀 전면전을 하지 않고 서로 막심한 손해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면 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국과 이란의 좀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10월, 11월 이전에는 확실하게 종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재건주 또 원전주까지 더블 모멘텀이 붙어서 단단한 종목이니까요. 흑백 기친 내에 입장하셔서 대응 전략, 진입 타점까지 꼼꼼하게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한번 요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의 주도주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반도체가 될 것이다라고 하신 만큼 반도체로 한번 요리를 해볼 텐데요. 네. 제가 가장 궁금한 건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네. 대형주가 계속해서 치고 나갈지 아니면 소부장단에서 좀 치고 올라와 줄지가 궁금한데요. 저희가 일단은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근데 하지만 상승폭은 이전에는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거의 독주 체제이지 않았습니까? 반도체 투탑이 독주 체제였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독주 체제보다도 이 반도체 소부장 쪽 섹터의 전망이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날에 오름폭이 컸었던 것만큼 낙폭도 좀 확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 섹터의 종목들이 지금 많이 좀 소외가 됐고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시세를 올리더라도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수급이 충분히 많이 몰려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 대형주의 독주 시장보다는 좀 소부장단에서 이렇게 순환매가 돌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도 어떤 모멘텀을 바라봐야 좋을까요? 굉장히 많잖아요. 네. 반도체 쪽. 그래서 고민이 정말 많으실 텐데 그래도 저는 눈으로 보이는 이 실적이나 이쪽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또 관광하시고 있는 게 이제 또 곧 있으면 또 실적 발표 시즌이 또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언제 끝났다고 또 이렇게 네, 다가오는지 맞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도 좋은 기업을 이제 가져가셔야 돼요. 실적이 안 나올 만한 성장주들은 그래서 제가 약간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장주들은 말 그대로 제약바이오나 뭐 2차전지 섹터인데 그쪽은 조금 실적이 잘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근데 하지만 반도체 쪽은 실적이 실제 눈으로 보이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전망도 굉장히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반도체 쪽 실적도 좋고 전망도 좋을 만한 섹터군이 바로 이 D램이랑 HBM 쪽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D램 가격이 원래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지금 약간 D램이 약간 비수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가격도 오르고 수요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램 가격도 오르면서 수요와 공급도 많아지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다 실적으로도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D램 쪽이랑 HBM 쪽이 눈으로 보이고 실적도 나오고 가격도 인상되면서 실제로 이 모멘텀 자체고 굉장히 끝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들고 있어서 D램 쪽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또다시 실적 시즌이 다가온 만큼 성장주는 이 시기에는 좀 배제해두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실적이 찍히는 기업, D램 쪽, HBM 쪽, 특히 오늘은 D램을 모멘텀으로 소스를 뿌려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D램 쪽 가장 최선호주 종목, 메인 요리는 어떤 요리가 될까요? 이거 너무 아까운데 이거는 방송 중에 언급하기
아까운 종목이어가지고 오, 특급 네. 비밀인가요? 네, 특급 비밀입니다. 왜냐면은 너무 아까워요. 방송 중 이렇게 언급하기가. 오, 네, 오늘 좀 숨겨가고 싶은데 네. 네,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너무하십니다. 네? 너무하십니다. 궁금하시면은 저희 공부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네. 네,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눈에 보이는 실적이 찍히는 이 D램 최선호주 또 너무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종목은 또 흑백키친 내에서 이 회원님들과만 공유해 준다고 하니까 시청자분들과만 공유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소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꼼꼼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입장하셔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송 후반부에는 전문가님께서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하루 앞두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향후 가이던스 그리고 컨콜 내용까지 우리가 짚어보면 좋을 포인트들이 어떤 게 있는지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또 그와 함께 오늘의 생존 종목까지 알려드리겠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커뮤니티방 입장하셔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성적표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이윤복 전문가님 수익률 리뷰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복 전문가님 상당히 이 단기간에 수익을 내는 이 중단기 수익 전략에 굉장히 능하신 전문가님으로 알고 있긴 한데요. 네. 지금 보니까 또 최근에 진입한 종목이 LG 이노텍이더라고요. 네. 13일에 진입하셔서 3일 만에 12% 수익을 내셨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LG 이노텍도 지금 차트 흐름 보니까요. 이 매도 타이밍이 굉장한 것 같아요. 전문가님이 16일에 수익 실현을 하시고 바로 꺾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계속 들고 가는 시장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손실이든 수익이든 지금 계속해서 들고만 있다가는 굉장히 손실폭만 커지고 아니면은 뭐 상승폭이 커질 수 있지만 상승폭보다도 손실폭이 커질 수 있는 리스크가 그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저처럼 이제 치고 빠지기를 굉장히 잘하셔야 되는데 이 치고 빠지기가 말이 쉽지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시청자분들을 서포트해줄 수 있는 게 저희 같은 전문가가 있는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치고 빠지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자세히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수익 낸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저는 어떻게 시장에 공략을 하면은 시장에 주도 섹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원전도 있었고 뭐 굉장히 많죠. 재건도 있었고 그런 것처럼 시장의 주도 섹터 안에서의 종목을 빠르게 선별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주도 섹터만 저는 공략을 했고요. 그 종목들 다 같이 빠르게 오래 들고 갔던 종목들 다 나눠 놓고요. 그리고 제가 TV 방송에서도 직접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최근 특징 보시면 어땠습니까? 제가 최근 8월 달 수익 낸 거 종목만 보시더라도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공약이 나갔던 달바 글로벌, 그 다음에 LG 이노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는 화장품 기업이죠. 이때 8월 초, 7월 말에서 8월 초에 시장의 주도 섹터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화장품 쪽이었습니다. 화장품 쪽 섹터 중에서 그래도 시세가 빠르게 치고 빠질 수 있는 종목군을 빠르게 선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8월 3일에 진입을 해서 8월 12일 날 바로 전량 매도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 시청자분들한테 이게 굉장히 빠르죠. 2주도 안 걸려서 22.2% 수익을 안겨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LG 이노텍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MLCC 쪽 반도체 섹터가 낙폭이 컸을 때 다시 한번 받는 생각 강하게 나와줬었는데, 이 LG 이노텍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달바 글로벌도 마찬가지고 위에 이스페타시스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만 보시면은 굉장히 낙폭이 좀 더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언제 하느냐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언제 매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MLCC 이슈 모멘텀 시장에서 약세 흐름이 나왔을 때 저는 이제 62만 원대 진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거는 좀 빠르게 뺐어요. 기간 보시면은 8월 13일 날 진입을 해서요. 8월 16일 날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3거래일 만에 12% 수익을 안겨다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거의 한 50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최근에 고가가 73만 원인가 72만 원까지 찍고 나서 70만 원, 저는 다행히 물론 72만 원, 73만 원에 매도하면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리스크를 떠안기보다도 저는 빠르게 제가 목표했던 목표가에서 전량 익절을 하고 나왔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73만 원, 72만 원 찍고 지금 수직 낙하해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을 겁니다. 만약에 팔지 못했으면.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거에 뭐냐면은 시장에서 언제 사느냐보다 언제 파느냐가 가장 중요한 시장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공부방에서 대기해 주시면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이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이 시장의 주도 섹터 안에서 종목들 중 빠르게 선별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미 뉴스에서 이 시장의 주도 섹터를 접할 때면 늦었습니다. 흑백기친 내에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주도 섹터는 어떤 섹터고 또 어떤 종목인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아까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우린 또 다시 한번 굵직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데요. 시장의 앞으로 시나리오는 어떤 게 될까요? 일단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적은 시장 참여자분들이 눈이 굉장히 많이 높았어요.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실적 잘 날 것을 알고 있잖아요. 네. 거의 지금 웬만한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게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잘 나온다. 맨날 어닝스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걸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제 컨센서스 쪽 보시면은 지금 이제 873억 달러 하지만 930억 달러를 도달하는지 안 도달하는지 이걸 보고 있어요. 눈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930억 달러도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분기 매출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고, 뭐 주당 순이익은 상관없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이게 마진 이익률인데, 근데 이게 이번에 신규 칩을 발매했거든요. 이제 베라루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블랙엘도 있습니다. AI 칩인데 이 엔비디아의 칩이 초기 출하기가 마진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차세대 칩이다 만큼 이 차세대 칩이 왜 중요하냐면은 앞으로의 전망이거든요. 이 기업의 전망, 새로운 아이템. 예를 들어서 뭐 아이폰도 출시를 하게 되면은 아이폰 17, 16 이런 것처럼 새로 나올 때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이 판매율로 중요하게 결정짓지 않습니까? 기업의 가치를. 그렇기 때문에 이 베라루빈도 마찬가지고 블랙에 신규 칩이 물론 잘 팔리고 있지만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졌던 것만큼 그 기대감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가장 좀 유념 있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 발표하냐면 오늘 새벽 6시에 발표해요. 한국 시간으로 새벽 6시. 새벽 6시에 발표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또 이때는 웬만한 이제 직장인분들은 또 주무시고 계시고, 뭐 가정주부분들은 출근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 가정주부나 아니면은 좀 전업 투자자분들께서는 주무시고 있을 시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맞춰서 저는 이미 그 전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늘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브리핑까지 잘 정리하고 저희 공부방에서 내용 자세히 남겨드릴 테니까 엔비디아 실적에 빠르게 접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 6거래일인가 5거래일 동안 하락세가 좀 짙어졌어요. 엔비디아 차트 보시면 이거 짧게 나오긴 했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특징이 뭐냐면은 실적 발표할 때 엔비디아 주가가 뭐 평소에는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이제 뭐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반도체 섹터의 모멘텀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고점이었기 때문에 약간 좀 떨어졌어요. 원래는 실적 발표하기 전에는 좀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지만 근데 이번에는 좀 많이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 발표하고 나서 엔비디아가 원래는 좀 더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에는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이번에 시세가 오히려 저는 반등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지금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어요. 오늘 시장에서 엔비디아랑 뭐 반도체 섹터가 강세였던 거는 저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실적 모멘텀까지 맞물리게 된다고 하면은 시장의 강세 흐름, 반도체 섹터의 강세 흐름 나오게 되면은 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필두로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sek터, 국내 증시를 힘껏 올릴 수 있는 활기찬 그런 장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 좀 더 기대감을 커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서는 향후 가이던스와 또 컨콜, 또 베라루빈의 마진율을 가장 중요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전문가님께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정리 내용과 또 대응 전략 올려주실 예정이니까요. 흑백 키친 내에 입장하셔서 미리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렇지만 오늘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지나면 네. 오늘 밤 있을 이제 미국의 PC 물가 지표, 또 금요일에면 케빈 허시 의장이 이끄는 첫 번째 잭슨홀 연설이 또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런 또 굵직한 이벤트들을 너무나 많이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점들은 또 어떤 걸 포인트들로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금요일 일정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만 일단은 지금 그 시장에 집중되는 것은 바로 엔비디아 실적이에요. 솔직히 PC 물가 지표랑 뭐 금요일 날에 그거는 솔직히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중요하지만 엔비디아 실적에 비해서는 약간 좀 무게가 좀 떨어진다고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으로 인해서 시장에 활기를 좀 불어넣을 만한 그런 좀 모습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눈높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단 한 가지라도 조금 삐끗하면은 낙폭이 굉장히 확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물가 지표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엔비디아 실적이 눈으로 직접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포커스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다라고 하신 만큼 흑백 키친 내에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세워보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장의 다음 주도 섹터를 가장 빠르게 잡고 빠르게 진입하시는 전문가님답게 다음 시장의 주도 섹터 또 주도 종목을 한번 소개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생존 종목 바로 한번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은 이제 원전 섹터에 있는 종목을 들고 왔고요. 이거 같은 경우 원전은 계속해서 제가 오늘 방송 중에 굉장히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대형 원전 10기 추진한다는 내용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정부랑 공공기관, 민간기업과도 협력을 한다고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형모듈 원전 SMR이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임이 있고 그게 아무래도 미국 증시에서도 미국 시장에서는 원전 섹터가 굉장히 이전부터 강세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이제 최근에 원전 쪽이 굉장히 큰 조정을 받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모멘텀을 잘 타고 들다고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강하게 상승폭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원전 섹터를 들고 왔고요. 그리고 11월 이게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일찍 끝날 내용은 아니에요. 이거 전쟁 얘기를 했었는데 전쟁은 일찍 끝나겠지만 이 원전 같은 경우는 11월까지 올해 11월, 12월까지 늦춰질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신규 원전 이 모멘텀이 단발성으로 끝날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단발성으로 보고 있지만 이 원전 모멘텀은 그래서 내년 수주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어요. 하지만 원전 모멘텀이 식고 나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 나면 또 낙폭이 좀 커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은 원전 섹터로 편입이 되어 있고 기존 원전 섹터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 특징이 뭐냐면은 원전 매출 비중 같은 경우가 10% 미만이에요. 10% 미만. 그러니까 100% 중에서 10%밖에 안 쓰고 있어요. 원전 섹터의 대장주로 편입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건 복합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차트 보시면은 지금 고점 14만 원 찍고 하락 추세의 저항 라인을 돌파 못하면서 낙폭이 커졌었습니다. 결국 돌파하고 시세가 나와주면서 상단 박스권까지 횡보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상승폭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원전 대장주 종목명과 투자 전략은 흑백키친 내에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드리는 투자 정보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